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힘든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리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조금 힘들었을 그런 한 주였을 겁니다. 수많은 글로벌 이슈와 같이 맥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발성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그것을 그때마다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죠. 하지만 어차피 이 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가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트레이딩에 접목을 잘 시켜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은 항상 급등주 트레이더로서는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엉덩이를 빼는 순간에, 즉 이슈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버리는 그 순간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돈이 안 되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항시 잊지 마시고, 항시 눈과 귀를 열어놓고 많은 정보를 최대한 흡수를 하시려고 하시고, 그 정보들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각각의 섹터와 종목에 잘 접목을 시키는 수련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4월달 들어서요, 3일 세 번째 거래였나요? 그런데 그나마 무난하게 우리 팀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수익은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 이유는 앞에 동영상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얼마만큼 몰입도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냐에 따라서 계좌는 항시 바꿔진다는 거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진행했던 우리 트레이딩 종목 복귀하면서 각자가 아직도 스스로가 트레이딩 툴이 맞추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꾸준하게 복귀를 하고 수정 보완을 거치는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의 어느 뜻 완성체가 되는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되진 않거든요. 꼭 그런 점은 꼭 이해를 하시고 항시 먼 시선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날 진행했던 트레이딩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요일날 가지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금요일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거래가 될 텐데, 기가레인과 이노인스트루, 오늘 ANM 이 세 종목은 정지가 되어 있죠. 기가레인은 목요일날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매매에서는 13% 정도 수익을 한 번을 올리죠.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만은, 두 번째 매매에서는 1700원, 이 타점이 참 좋았죠. 그 타점에서 진입이 된 것을 그대로 상가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되죠. 수익률은 기가레인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하루만 해도 이게 30% 이상이 이제 당일 하나의 캔들에서 보면 이런 식의 캔들이지만은 수익률은 한 30% 나왔죠. 33%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날 일단 흐름을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편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정지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는 이노인스트루먼트도 같이 기가레인과 같이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일 데이 수익으로서는 인호가 훨씬 많이 주었죠. 그래서 앞에서도 인호가 한두 번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수익도 나왔고, 두 번째 980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매매에서는 이제 상가까지 붙이게 되는 거죠. 수익은 인호가 24% 정도로 수익을 남고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레인과 이노인스트로는 둘 다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월요일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인호는 목요일날 자체적으로도 그날 당일로도 30% 그리고 상가까지 보유해야 되는 24%까지 합치면 이 한 종목에서 54%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죠. 물론 그런 수익이 나왔다고 해서 다 50%를 먹고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은 대부분 다 뭐 절반을 챙기고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냥 나는 뭐 상한가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 상한가 근처에서 챙겨 먹고 나올래,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경력자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상한가로 우리 상한문이 근간이 상한가지않습니까? 상한가 매매. 그게 항시 상한가를 우리는 최종 목표로 움직입니다. 모든 종목을. 자, 그렇게 해서 이노인스트루먼트도 일단은 월요일날 수익을 23% 안고 있으니까 기가레인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 한국유전이었습니다. 보유하고 넘어온 세 종목 다 기가레인, 이노, 한국까지 세 종목 다 수익을 안고 우리가 상가로 붙여가지고 넘어온 종목이었죠. 한국유전도 상단에 하이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고점 매매를 진행을 해서 10% 정도 수익을 안고 우리가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웠죠. 오늘 당일 시가가 안 좋았죠. 그죠? 시가가 2%대였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때는 결정을 내려야 되죠. 나는 그냥 보합 깨면 그냥 전일에 10%라도 먹고 그냥 마무리할래. 실제로 한국유전도 전일에 목요일날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0% 수익이 나왔죠. 첫 번째 공략에서 10% 상가로 붙여갔는데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죠. 다시 두 번째 공략에서 또 10%. 그래서 20% 수익을 어제 얻고 다시 이제 10%는 상가로 보유를 하고 넘은 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 10% 먹고 그냥 마무리할래? 아니면 뭐 굳이 10% 먹을 바에 한번 승부를 보지.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국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인데 10% 참 큰 수익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가 매매를 자주 하다 보니 10%에 대한 수익의 개념이 그렇게 크다고는 개념을 잡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은 그저 뭐 어제도 먼 게 있으니까 뭐 본질 잡고 아주 10% 본질 잡고 대응을 하지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나는 이 지점이 1차 매도 시점 되겠죠. 왜냐하면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음봉으로 빠졌다가 양봉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10개에서 7개, 8개 정도는 그날 상가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파동에서 챙겨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간 우리 상업문의 매매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트레이딩 히스토리 우리 복귀 영상을 올리면서 중간마다 무뚝무뚝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중을 잘 들어보시면 참 수많은 트레이딩 팁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지나간 영상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냥 뭐 우리가 수익을 얼마가 났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들어놓으시면 대한민국 어디 주식처에도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항시 그런 점을 잘 알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한국유전은 오늘 첫 번째 파동에서 23% 나왔는데 24%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 수익권 20% 정도의 수익권은 마무리된 걸로 나왔습니다. 오늘 데이는 진행을 하진 않았죠.
아침에 시간 내서 물량이 나온 종목이라 굳이 오늘 별로 트레이딩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국유전은 상수익으로 오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금요일 시장에 가장 주력으로 제가 관심있게 본 종목은 보온케미칼이었습니다. 스펙 합격 상장으로 보온케미칼이 상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1순위로 보았던 종목이고 오늘 코어 팀들만 기세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보통 이런 스타일은 타겟이 정해지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시장에서 깔끔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인벤테라 같은 종목, 뭐 리세서 같은 종목들도 보는 이유가,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리는 테마들 중에서 하나만 잘 진행을 해주고, 유가면 유가, 광통신은 광통신 하나만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런 거 약간 크게 접목이 되지 않는 종목에 집중하면 오히려 트레이딩을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온케미칼은 그러한 이유도 있고, 항시 또 신규 상장하는 또 스펙 합병 상장이지만 이런 깨끗한 종목들은 당연히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 공략으로 1차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은 마음을 딱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장전에 딱 시가에 장전에 미리 매수 놓고 딱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럼 아침에 딱 시가가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빠지면 빨리 처리를 하면 되니까 대응만 잘하면 되거든요. 올라가면 이제는 편하게 수익을 챙겨 나오면 되는 거죠. 중간에 뛰어들려면은 조금 후다닥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똑바로 먹고 들어가야 되죠. 이런 스타일은. 그거는 딱 그럴 만한 기질이 되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진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금요일이었고, 전일의 트럼프 발언으로 시장은 어지럽고, 아침에 시장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대책으로 했을 때 흐름을 보니까 시장은 별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럼 나는 오늘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딱 답이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 파동에서 벌써 28%는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 28% 정도 수익이 나오죠. 근데 다시 또 급문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코어 팀이 아닌 데이 팀이 진행이죠. 단가를 우리가 잘 잡았지 않았습니까? 8,500원. 이제는 상가까지 올라갑니다. 상가까지 딱 타치를 해주죠. 여기서도 또 20%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근데 다시 또 그 가격에 또 와요. 또 들어가야죠. 또 상가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오늘 이 종목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종목 하나만 그냥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해도 28%, 뭐 25% 될 겁니다. 이거 수익만 해도 뭐 65%, 뭐 70%에서까지 나오는 수익이죠. 이 딱 하나의 종목이. 굳이 다른 거 쳐다볼 거 없고. 근데 여러분들을 우리 타점 미리 딱 잡아 나가는 뭐 희한하게 딱 그 타점에 딱 맺히지 않습니까? 그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운용법을 배운다고요. 왜 그런 타점에 진입을 하고 왜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왜 보호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시가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를 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패턴을 누적된 데이터를 자꾸 쌓아 나가면서 트레이딩이 조금씩 발전이 돼 나가겠죠. 제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 궁극적인 겁니다. 오늘 뭐 이거 해가지고 70% 먹었다, 100% 먹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매일 먹잖아요. 우리는 뭐 매일 이렇게 뭐 30% 한 종목에 40%가 뭐 이렇게 뭐 매일 뭐 자주 먹잖아요. 그런 수익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왜 보온 케미칼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향후 이와 유사한 패턴이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 여부가 될 겁니다. 잘 기억해 놓습니다.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암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초가 트레이딩으로는 코어 팀들은 보험 케미칼을 진행을 시켰고, 우리 데이 팀들에게는 리센스 메디컬과 그리고 인벤테라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1분이 리센스 메디컬로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인벤테라는 시가를 13.9%를 띄운 상태에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가가 13.9%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완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리센스를 먼저 해먹고, 본방은 인벤테리를 봤습니다만은 일단은 리센을 먼저 봐야 되겠죠. 리센도 무시할 수 없는 친구니까. 그래서 일단 리센을 먼저 승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7, 8%, 다시 두 번째 또 내려오잖아요. 똑같은 자리, 또 시가로 다시 또 7, 8%. 이렇게 오늘 리센스는 두 번의 매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지는 못했죠. 하지만 오늘 리센스와 인벤터를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을 먼저 공략한다는 것은 다 요즘에 상식들이 다 좋으니 이제 알잖아요. 완화 종목이 있으니까 완화 종목 뒤에 두고 먼저 출발한 종목을 공략하는 건 당연한 거죠. 리센스는 당연한 결과로 먹었을 뿐이에요. 단지 이것을 공략할 수 있는 아침에 마음가짐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저 종목 오늘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진짜 갈까? 주저. 남들은 뭐 8% 못 자기는 겨우 나중에 한 2% 먹고 도망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승부는 강건해야 됩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질러야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HTS를 켜든 모바일을 켜든 켜고 종목을 바라고 아침에 매매할 거라고 그것을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승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부를 걸 거라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승부주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두렵고 겁나면 그냥 펀드 같은 데 돈 넣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건함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트레이딩 리센스는 그런 식으로 수익이 챙겨 나왔고, 같이 바라보았던 인벤터라는 그 뒤에 이제 시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가로 출발됐을 경우에는 제가 요구하는 건 딱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완화가 걸려가지고 출발이 되는 종목은 일단 보라. 고점이니까 일단은 땡 하자마자 14% 가까이 출대했기 때문에 봐야 되거든요. 보고 있다가 상승을 할 때 1% 정도를 더 주고 들어가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밀리면 자기가 들어간 시점 또는 시가 시점에서 잘라라. 그러면 기껏해 1% 안짝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못 간다? 그럼 바로 잘라줘야 내려오지요. 다시 돌파를 했지만 역시 힘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시가가 틀려진 걸 알았으니까 타점을 다시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 번을 공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였습니까? 36,000원 기준가였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나쁜 수익은 아니어서, 하지만 기대만큼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대만큼은 좋게 나오질 않았다. 세 번까지가 아마 지금 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한번 리센스가 상가를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내심 좀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침에 너무 시가를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아쉬웠죠. 그래도 수익률을 당일 수익으로는 세 번을 공략하다 보니까 그래도 25에서 28% 정도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짤짤하게 나왔지만. 그래서 점심만 잘 차리면 따박따박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만족할 만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오늘 이렇게 얘가 저 상한가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대신에 그냥 수익으로 상한가 수익을 준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주가에 공략한 종목이 하나 더 있죠.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완화가 걸려 출발이 됐는데 완화가 좀 높았죠. 시가가 27%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저 정도 시가면 27%나 상한가나 어차피 상한가로 가더라도 물량을 넣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먹은 이상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첨단 오늘 시가가 조금 낮을 때 제가 신호를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 갈수록 점점 더 시가가 높아졌죠. 그래 하더라도 한국 첨단은 어차피 상매매로 들어가든 시가로 들어가든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죠. 미리 준비를 하고 장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트레이딩 흐름이 틀리겠죠. 일단 작년에 나온 이슈 재료가 첨단 소재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는데 과연 이 상한가가 월요일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오늘은 수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가로 해봤자 상가 들어가봤자 2% 정도 수익밖에 안 되는데 그 수익은 큰 의미가 없죠.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승부를 걸고 그 승부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맞춰주고 끝났다는 점에서는 승부를 잘 걸었다. 짧은 시간에 상종목 잡을 거라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애를 먹일 필요도 없고 금요일날 시장에 상종목도 많이 들어갔다 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종목도 오늘 또 몇 개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승부를 잘 걸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매매로서. 오늘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종목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이 종목이 왜 아쉬웠냐 하면 이 종목은 사실 전일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양봉으로 좀 올려줬으면 이거는 홀딩을 하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상황상 얘는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해줬으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줬으면 홀딩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점은 좀 아쉬웠는데 이제 오늘 우리 막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애들은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픽을 했단 말이에요. 픽을 했는데 조금 늦게 발견을 하는 바람에 조금 타점을 낮춰서 약간 눌림을 줄 때 들어가자라고 계산을 잡고 조금 밑에서 기다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시점에서 좀 기다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잡고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결코 주지를 않고 얘가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신호가 약간 늦었죠. 신호는 정확하게 나갔고 캐치는 됐습니다만은 이게 눌러주는 시점, 이 정도 시점에서 나갔으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여기를 안 주고 여기에서 바로 그냥 계속 달려 빼버렸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럼 벌겋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또 언제 내려올 줄 모르는 걸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그 차선책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럼 뭐 떠나간 놈을 떠나보내버리고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차선책을 찾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SK 이트닉스였죠. 이트닉스로 빨리 갈아타게 됩니다. 그때가 이트닉스가 우리가 59,000원에 승부를 걸게 되죠. 수익률은 한 16% 이상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가는 가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애들은 다들 힘도 약할 뿐더러 대장주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좀 약하죠. 하지만 당일날의 테마로서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트닉스가 생각보다는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느렸지 않았습니까? 이트닉스가. 그래서 이트닉스는 그대로 진행을 시켰어요. 우리 시켰지 않습니까? 그대로 뭐 수익 잘 주고 있는데 뭐 챙겨 먹는 사람들이 5% 먹든 8% 먹든 10% 먹든 먹겠죠. 근데 이트닉스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속도 안에서 속도 빠른 놈을 한 개 더 했지 않습니까? 그 놈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파루였죠. 파루. 이놈이 속도가 빠르거든. 그리고 예전에 이놈의 파루가 예전에 가닥이 있는 친구지 않습니까? 파루라는 브랜딩이 있거든요. 근데 파루도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늘 26.6%까지 가는데 상가를 못 찍어주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한 타임만 더 딱 올려줬으면 바로 상가인데 마지막 타임에 물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운 친구였죠. 물론 당일 수익으로는 한 12%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뭐 10% 수익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 현대에너지를 놓치게 됨으로써 상가로는 뭐 아마 상명의 티너를 가지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을 해서 상으로 보유를 못했다는 것 뿐이지, 얘 덕분에 빨리 우리가 이트닉스와 파루를 진행함으로 해서 당일 데이 수익으로서는 훨씬 25에서 30%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훨씬 더 데이 수익으로는 더 나은 결과였어요. 문제는 만일에 현대에너지 하나만 했다면 아마 우리가 중간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한 12, 3%, 10% 정도, 10, 한 2, 3% 정도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여야 될 것인데 과연 그 다음날 시가에 상가 수익이 나올 것이냐, 그것은 좀 봐야 되겠죠. 금액대가 있는 친구라 지금 18만 원입니까? 19만 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고개가 갸웃거립니다만은 차라리 그런 거에 비하면 당일 수익으로서는 이트닉스와 하루가 차라리 빨리 대세 전환을 해서 그나마 보너스 수익을 챙긴 것은 잘했다고 봐요. 신재생 에너지들은 월요일날 또 흐름 보면서 충분하게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오늘 우리가 한국 첨단 소재를 공략을 해서 상한가로 붙였지 않습니까? 상한가로 붙이고 와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안 보고 그냥 우리는 우리로를 봤잖아요. 다른 애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정신만 사납고 다른 애들 또 그만한 힘이 없단 말이죠. 이미 대한강소식 같아서 이미 시가를 많이 띄워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를 선택을 했는데 수익률은 크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0, 한 2%?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좀 더 와야 돼요. 좀 더 내려와야
내려와서 반등이 나야 올라가지 어중간한 여기서 반등이 나갖고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급락을 줘야 급등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발이 대롱대롱 허공에 달려있으면 발판이 없으면 도움닫게 할 땅을 탕 치면서 탁 치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나요? 못 튀어오르거든요.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트레이딩 되거든요. 첨단이 딱 상가로 바로 일찍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 기가레이나 이노 같은 애들 정지돼 있고 찬스단 말이죠. 그 잘못점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됐어요. 동기 부여는 됐다고요. 그래서 우려를 보자고 했던 거죠. 어쨌든 수익은 12% 정도 줬으니까 10% 이상 줬으니 아까면 줬지만은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 그리고 코어팀들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DLENC 같은 거는 수익을 잘 줬지 않습니까? DLENC 같은 유토 한 12% 정도 수익을 줬는데 정규장에서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정규장에서도 표시가 납니다. 71,000에 올해 진행이 됐잖아요. 정규장에서 아니고 여기 대체거래소에서 71,000이면 여기죠. 여기 딱 눌림주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돼가지고 그렇게 이런 스타일은 상승을 하면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제가 관심 종목창 정리하는 그런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그대로 하면 이런 건 참 좋거든요. 그래서 DLNC 같은 것은 정말 편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잘 움직였고 오늘 또 이런 종목은 그냥 가면 줄줄줄줄 하고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나쁘지 않았죠. DL도 오늘 의외의 수익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사마 알미늄입니까? 조일 알미늄입니까? 그 애들은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잖아요. 한 5% 수익 주고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DL은 훨씬 더 잘 올라갔죠. 그리고 또 더 있지 않습니까? 풍산 말이죠. 예. 풍산도 좀 아쉬웠죠. 아침에 조금 흐름을 잡아줘가지고 좀 좋았다면 이건 지금 대체고로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표시가 안 나는데 정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좀 아쉽죠. 이거 풍산하고 풍산홀딩스는 조금 움직여줬으면 대체고로서에서는 엄청 둘 다 올랐더구만요. 풍산홀딩스도 오늘 고점이 상가까지 찍어주고 내려왔네. 참네. 이런 건 좀 아쉽죠.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가장 좋은 수익을 준 종목은 그래도 보온 케미칼이 거의 3분의 매매에서 전부 다 이 파동의 끝이 전부 다 상가 근처에 파동의 끝을 다 준 종목이라 아주 수익이 참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다들 우리로, SK이트닉스, 인메테라, 리센스, 파루, DLENC, 그리고 계양전기도 좀 수익 주고 SK증권 후 사마 알미늄 다 고만고만하게 다들 수익을 다 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고 봅니다. 금요일 치고. 일단 보유 종목은 한국첨단소재 일단 수익은 작지만은 그래도 상으로 보유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가레인, 이노이스트루 하나는 24%, 하나는 20%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월요일날 거래 제외될 때 그때 한번 보기로 하죠. 시장은 지금 참 보기보다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이죠. 조금만 신경을 잘못 쓰면 싸대기 맞기 좋은 날이고 방향을 잃기도 쉽고, 조금만 하루만 더 지켜보지 설마 급락하겠어? 이렇게 보유했던 종목이 그 다음날 예전에는 지수가 3% 정도만 떨어져도 시장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3, 4% 떨어지면 폭락이 왔다 이래
요즘에 뭐 3~4% 떨어져도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지수가 8%를 급등을 한다? 이런 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즘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그 놈도 믿지 못해. 내려가면 이놈도 거기서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또 믿지도 못해. 뭐 터져 나오면 전부 다 한가야. 삼천나 제약 같은 이런 종목이 이 100만짜리 120만짜리 130만짜리 애가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58만원까지 떨어졌다. 이게 뭐 악재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뭐 많고 막 이렇게 뭐 고손이 뭐 이래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시장이 굉장히 허약하단 말이죠. 지금 뭔가 하나 툭 던지면 그냥 확 도망치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좋니 뭐 잘 간다 이래 하더라도 누구 하나 툭 뭐 야 거기서 뭐 이상이 생겼다더라 한마디면 툭 던지면 그냥 와라. 즉 꾸준한 즉 2000에서 3000에서 3000을 찍고 2000에서 3000을 찍고 지난한 어느 정도 시간 걸리고 3100이 올라오고 200이 올라오고 500이 올라오고 4000을 넘어오고 4100을 넘어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축적된 어떤 환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 2500인가 3500에서 바로 뭐 5, 6천 바로 와버렸겠나. 공백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공백이 어떤 공백이냐면 다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들어온 다 적금 예약하고 마통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 허리를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사람처럼 수익을 안고 있지는 못해요. 포모 현상 때문에 더 늦을까봐 뛰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대부분 다 손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허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 밑에 사람들처럼 버티고 견디고 이러지를 못해요. 2500, 3000 뭐 이런 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잘 버티죠. 굳이 뭐 수익이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허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트레이딩을 해보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전 종목이 퍼래. 조금만 좀 좋다 하면 또 전 종목이 빨개. 급등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 양극화된 흐름을 트레이딩에 잘 접목을 시켜야 해요. 왜냐면 지금 이런 시장은 중기 투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지만 우리 단타하는 급등주 트레이더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왜? 항시 출렁해줘야 변동이 있어야 우리는 수익이 좋잖아요. 변동이 있어야. 그 변동을 이렇게 양극화 잘 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트레이딩에 참 좋죠. 폭락하는 거 받고 원봉 돌아서 양봉 먹고 양봉에서 힘 좋은 놈 딱 골라가지고 치고 나가고. 저도 트럼프를 되게 뭐라 하고 참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주식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저 트럼프는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죠. 트레이더들에게는. 왜냐면 변동성을 주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지 않고 막 자꾸 이슈를 쏟아내거든요. 이슈를 쏟아낼 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리고 그 출렁거림에 우리는 항시 파도를 띄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트럼프는 우리 트레이더들에게는 아주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말입니다. 앞으로도 또 수많은 출렁거림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마인드입니다. 강건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부터 본 매매가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이번 한 주 월 말, 3월 말, 4월 초 이 일주일에 우리는 엄청난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인드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